우리의 주인공 타쿠미는 우연히 이동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고 그 운명적인 여정의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눈을 뜨자 그는 영혼의 형태로 깨어나 여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신은 그에게 자신을 말드 세계로 소환된 존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신 논리는 이 이계의 수호자로서 불운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논리는 소환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며 타쿠미에게 다른 세계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택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어쩌다 보니 이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이는 오류이지 의도된 기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환은 매우 위험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신을 속이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논리는 화가 치밀어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타쿠미는 여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얼마나 큰 분노 때문인지 느꼈습니다. 사건을 발견한 후 그녀는 개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논리는 보상으로 이계에서 새로운 삶을 즐기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소환된 다른 사람들은 사이도니아 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직 그 혼자만 남았고 지구로 돌아갈 수 없어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물론 논린의 무한한 혜택이 따라올 것입니다. 먼저 여신의 축복입니다. 이 세계에는 게임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처럼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야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타쿠미는 그 흥미로운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아 논리는 그를 안심시키며 초강력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는 상태의 창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그대로고 나이는 재설정되었습니다. 말드 세계에서는 지구처럼 직업으로 일하지 않으니 주요 기술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신은 고급 제안을 주며 검사나 마법사처럼 말합니다. 그는 싸움을 싫어하니 논리는 연금술사, 대장장이, 목수, 약제사 같은 선택지를 제안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모아주며 다른 마법과 함께 쉽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로 무언가를 몸에 주입받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아스가 대륙으로 내려가 두 번째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설명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지만 여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끔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 불운합니다. 타쿠미는 근처에 물이 보이길래 보니 자신은 엄청나게 잘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됩니다. 가방을 확인하니 여신이 음식, 물, 그리고 생활용품을 모두 준비해 주었습니다. 타쿠미는 과거를 잊고 이 세계에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상태창을 다시 보니 논린이 추가한 무수한 기술이 보입니다. 먼저 마법으로는 4가지 기본 속성, 불, 물, 바람, 그리고 땅입니다. 초기 직업은 연금술사와 대장장이입니다. 또한 시간 마법과 여신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는 이게 문제만 불러올 것 같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창의 일부를 숨겨 쉽게 살기로 합니다. 마법에 대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물 마법으로 기본 수준을 시전하니 꽤 흥미롭습니다. 바람과 땅도 재미있어 이곳이 정말 판타지 세계임을 확신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우선 마을을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이곳에 대해 더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괜찮은 나뭇가지를 발견해 전투도구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감정 능력으로 그 나뭇가지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챈스라는 나무 괴물에서 나온 물품입니다. 이 나무는 품질이 높아 간단한 무기로 적합합니다. 안전을 위해 약초를 찾아 약을 만듭니다. 감정 능력 덕분에 모든 게 쉽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다양한 식물을 잔뜩 수집해 인벤토리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여신이 이렇게 많은 기술을 주신 데 대해 조용히 감사합니다. 갑자기 한 소녀의 도움 요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녀는 영리하게 타쿠미에게 달려와 숨었습니다. 실은 그녀는 소 크기의 토끼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토끼는 무척 사납게 보입니다. 타쿠미도 무기를 꺼내 방어합니다. 소녀는 그 생물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알려주니 그는 충격받습니다. 이곳의 토끼는 풀을 먹지 않고 사냥을 합니다. 그것이 달려들자 타쿠미는 냉정하게 그 머리 중앙을 정확히 베었다. 그렇게 쓰러지게 됐어. 정보에 따르면 그 뿔은 약으로 쓸 수 있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가 새로운 직업 용사를 얻었어. 평범한 종류 몇 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구해준 그 소녀는 감사의 말을 했어. 물어보니 그녀는 이 근처 봄마을에서 산대. 약을 채우다 보니 실수로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타쿠미는 함께 가자고 제안하며 동의받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오늘 밤은 야외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는 그 토끼를 가져가라고 조언하며 고기가 아주 맛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인벤토리에 넣어 보관합니다. 소녀는 그를 칭찬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타쿠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을 숨기려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름을 소개하며 소녀는 몰리임을 알았습니다. 사이도니아 제국으로 장면이 전환되며 소환된 세 사람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며 소환에 응답해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그들은 같은 반 친구라서 서로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이곳이 지구와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곳을 구하는 것이니 용사에게 힘을 간청합니다. 두 소녀는 불만족하며 허락 없이 갑자기 끌려온 게 화가 납니다.
상대는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며 소개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이도니아 제국의 제1왕후 엘리자베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이입니다. 즉시 두 소녀는 그녀에게 호감을 가집니다. 오직 아한만이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놀린으로부터 감지 능력을 받습니다. 덕분에 아한은 눈앞의 상대가 위험하니 믿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타쿠미에게 돌아가 보니 이미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가 딸을 구해준 걸 알게 된 몰리의 가족은 매우 감사합니다. 그들은 사냥꾼 방가, 아내 마르타, 그리고 대장장이 삼촌 보뺑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는 마을에 머물고 싶다고 하니 동의합니다. 이 지역은 광물과 약초가 풍부해 자원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관련된 일로 발전합니다. 이곳을 제작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타쿠미는 감사를 표하지만 여기는 여관이 없습니다. 보답으로 가족은 그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니 그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빈 땅에 타쿠미를 살게 해주고 함께 도와줍니다. 심지어 모여서 손을 보탭니다. 작업을 줄이기 위해 그는 땅 마법을 시전해 기초를 만듭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 피곤합니다. 삼촌은 타쿠미가 마법을 쓴 걸 보고 칭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너무 캐묻지 않고 매우 기뻐하며 나머지 일은 여기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했어. 그렇게 젊은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몇 날 후 작은 집이 완성됐어. 목수의 나무 가공 기술 덕분에 타쿠미는 집 안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어. 현재 스탯도 증가 중이야. 용사와 마법사는 레벨 3인데 그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서 마을에 맞게 연금술사와 대장장이로 전환했어. 자원이 너무 많아서 타쿠미는 광석을 좀 얻어 제작을 시작했어. 가장 특별한 건 마력 광석이야. 만화를 흡수할 수 있으니까. 타쿠미의 목표는 모든 걸 덩어리로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하려면 보통은 큰 용광로가 필요해. 이 과정을 위해. 하지만 타쿠미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연금술 직업만으로 할 수 있었어. 한참 만지작거리다 보니 타쿠미는 성공적으로 쇠개를 만들었어. 하지만 단점은 만화를 꽤 많이 소비한다는 거야. 새로운 것들에 흥분해서 그는 계속 진행했어. 결과적으로 그 소녀가 방문했을 때 타쿠미는 이런 상태가 됐어. 처음엔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만 사실 마력 고갈이었어. 몰리는 이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말했어. 결과적으로 그는 혼나버렸어. 이제부터 제작하려면 모두의 감시를 받아야 해. 방가 아저씨도 젊은이에게 회복 약병을 주며 일을 계속하라고 했어. 그렇게 두 어머니, 딸의 감시 아래 타쿠미는 순금 덩어리와 다른 금속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어. 대장장 직업으로 그는 재료를 사용해 냄비와 발톱을 만들었어. 연금술사의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 타쿠미는 이곳에서 자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으니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웠어.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보봉 아저씨를 따라 무기 단조를 배웠어. 마법을 소유하고 있어서 필요한 때마다 온도를 높여줬어. 덕분에 무기는 높은 안정된 온도에서 단조되어 아주 좋게 나왔어. 이건 아저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든 거라서 매우 기뻐했어. 젊은이의 대장장 기술도 레벨 40에 도달했어. 하지만 최근 연금술 기술은 왜 증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다음날 아침 그는 약 만들기로 방향을 바꿔 방가 아저씨에게 몇 병을 요청했어. 젊은이는 전에 수집한 풀을 사용해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 그가 그렇게 열정적이라서 그 아저씨도 몇 병을 주기로 했어. 지침에 따라 만들다 보니 그는 성공적으로 회복약을 만들었어. 하지만 색깔이 평소처럼 진하지 않았어. 더 많은 풀의 효과를 알기 위해 타쿠미는 대담하게 자신의 몸으로 실험했어. 결과적으로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어. 다행히 정화와 회복 기술 덕분이었어. 위험하긴 했지만 그는 독 저항 상태를 얻었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갑자기 철갑 멧돼지가 나타났어. 이름처럼 그 몸은 정말 단단했어. 타쿠미가 창으로 찌르려 했지만 멀리 튕겨나갔어. 바람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효과가 없었어. 게다가 뒤에 다른 괴물도 발견했어. 그 멧돼지가 공격당해서 타쿠미 편에 서 있었어. 덕분에 그는 위기를 벗었어. 하지만 작은 거미는 그런 게 아니야. 타쿠미는 목숨을 걸고 접근해 연금술사의 능력으로 그 괴물의 머리를 분해했어. 다행히 성공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타쿠미는 몸을 끌며 작은 거미에게 안녕하냐고 물었어. 그 아이는 거의 세상을 떠날 지경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물어봤어. 구해줬으니 그는 회복으로 보답했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들임 능력을 얻었어. 그래서 그 거미를 애완동물로 만들었어. 그 아이는 꽤 귀엽게 생겨서 따라다니게 허락했어. 등에 무늬가 잎사귀처럼 보여서 풍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잃어버린 다리는 다시 자랐고 몸도 조금 커졌어. 둘은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어. 풍은 자신의 진화에 기뻐했어. 그렇게 그들은 그 멧돼지를 마을로 가져가서 모두를 놀라게 했어. 더 중요한 건 그 유독거미가 타쿠미에게 붙어 있어서 그들은 안심시키기 위해 물었어. 타쿠미는 이미 길들였다고 했어. 방가 아저씨는 그게 무슨 종류냐고 물었어. 보통 동물만 길들이지 이런 곤충 괴물은 본 적 없으니까. 오늘의 성과는 한 마리 멧돼지라서 마을 전체가 잔치를 열었어. 물론 귀한 재료는 타쿠미에게 돌려줬어.
두 아저씨는 이걸 도시로 가져가서 팔라고 했어. 돈을 엄청 벌 수 있을 테니까. 현재 마을은 타쿠미 덕분에 훨씬 밝아졌어. 아쉽게도 그는 이런 작은 마을에 영원히 머무르는 타입이 아니야. 여신은 그의 순탄한 삶을 보고 기뻐했어. 다른 친구가 놀린에게 물었어. 이 남자에게 무슨 희망을 주고 모든 걸 부여했는지. 그녀는 그를 데려온 이유를 여전히 숨겼어. 한 해 전, 제국이 소환 주문을 사용했을 때 이는 타쿠미가 다른 용사들보다 더 오랜 시간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는 뜻이야. 오늘 아침 깨어나 보니 타쿠미의 몸이 엉망이 됐어. 그게 작은 거미 때문인 걸 알자 그는 그걸 꾸짖었어. 왜 자신을 이렇게 대했는지. 풍은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며 주인이 놀아주지 않아서라고 했어. 너무 지루해서 장난친 거라고. 타쿠미가 요즘 회복약 만들기에만 몰두해서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과하고 오늘은 제작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겠다고 했어. 듣자마자 풍은 기뻐서 주인을 안았어. 바로 그때 누가 들어오더니 마타는 이 장면을 보고 타쿠미가 잡아먹이는 줄 알았어. 타쿠미는 장난친다고 설명했어. 그때 그녀는 풍이 만든 실에 주목하며 그들을 욕망 어린 눈빛으로 봤어. 그들을 놀라게 하며 잠시 후 마타는 실로 매우 정교한 옷을 만들었어. 마을의 다른 여자들이 그걸 보고 타쿠미를 칭찬하며 거미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 설명에 따르면 이건 사치품으로 귀족들이 필사적으로 사려고 해. 갑자기 풍은 마을에서 일거리가 생겨서 놀아갈 계획을 잊어버렸어.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경 쓰니 타쿠미와 함께 가는 걸 싫어졌어. 어쨌든 그 아이가 기쁜 게 중요해. 타쿠미도 다른 일에 시간을 쓸 수 있게 됐어. 마을에서 배울 게 다 배웠으니 다음엔 연금술사를 더 배우러 도시로 가고 싶어.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할지? 왜냐면 모두가 이 젊은이를 사랑하니까. 보본 아저씨 집에 가서 그는 새 갑옷을 받았어. 신발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 때때로 차는 게 필요하니까. 그때 방가 아저씨도 상황을 보러 왔어. 그들은 젊은이가 마을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조금 슬퍼했어. 발전의 길에서 사방으로 배우는 건 매우 필요해. 도시에서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을 접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엔 큰 수요가 있어서 타쿠미 같은 잠재력 있는 자에게 딱 맞아. 운 좋게 다음 주에 보스에서 상인이 올 테니 두 아저씨는 그와 함께 가라고 조언했어. 타쿠미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데 고개를 숙여 감사했어. 다음 날 그는 마타가 뿔 사슴의 내장을 버리는 걸 보고 이게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고 물었어.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됐으니 먹으면 병에 걸릴 테니까 그녀가 버리려 했어. 이 근처에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자마자 타쿠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랑했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재료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먹을 수 있게 됐어. 그가 빛 속성 마법을 쓸 수 있으니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마타는 도와준 데 감사하며 그 마법을 많은 사람 앞에서 쓰지 말라고 조언했어. 이 마을에선 괜찮지만 사회 밖에서라면 확실히 노려질 테니까. 이 세계에서 빛 마법을 쓸 수 있는 자는 매우 드물어서 돈을 엄청 벌 수 있지만 나쁜 놈들이 알면 이용당할 위험이 커. 그래서 타쿠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마을을 위해 튼튼 벽을 만들기 시작했어. 이렇게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일주일 내내 그는 모두를 돕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했어. 그게 타쿠미가 생각한 최선의 보답이었어. 몇 날 후 방가 아저씨가 아는 상인이 와서 매우 놀랐어. 최근에만 봤는데 모든 게 이렇게 변했어. 그는 물품을 배급하는 사람이라서 마을에 자주 의뢰를 받으러 와. 사람들이 도시로 잘 가지 않으니 그런 사람처럼 필요해. 타쿠미는 모든 걸 준비하고 그와 인사했어. 이전에 말한 대로 그 상인은 보트 상위에서 왔어. 타쿠미의 목적지도 바로 그곳이야. 떠나기 전 젊은이는 두 아저씨에게 100병 넘는 회복약을 남겼다고 말했어. 누군가 다치면 그걸 꺼내 써라. 경영인으로서 그 사람은 이 물건이 너무 좋다고 빌려봤어. 기본 회복 약병일 뿐인데 구조가 아름답고 색깔이 훌륭해. 그래서 그는 사고 싶어졌지만 다른 기회에 하기로 했어.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웅했어. 마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를 위한 새 옷을 만들었어. 풍의 특별한 실로 결합됐으니 매우 튼튼해. 몰리는 작은 거미에 대해 물었어. 그건 자고 있대. 그래서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고 그에게 좋은 일들이 오기를 빌었어. 새 옷을 입자마자 타쿠미는 매우 만족했어.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그가 자주 쓰는 마법 문양이 새겨져 있으니까.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그들의 유대는 매우 강했어. 물론 그는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의 배움을 받으며 차 안 사람들도 감동하게 했어. 마을은 이 세계에서 타쿠미가 처음 산 곳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고향으로 여겼어. 피피씨는 그가 너무 사랑받는 걸 보고 3명의 호위가 소개를 시작했어. 금발은 흰미트, 빨간 머리는 알, 그리고 장난꾸러기 아저씨는 보가. 그들은 고용된 모험가야. 마을 근처 지역엔 괴물이 많지 않지만 더 멀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3명의 보호가 거래에 필수야. 두 사람은 그가 그 가방을 소중히 안는 걸 보고 물었어. 타쿠미는 주저없이 자신의 마수인 암살자껌이라고 말했어. 듣자마자 그들은 충격받았어.
세상에 이런 걸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리얼은 호기심에 고개를 들여다봤지만 풍에게 한 대 맞았어. 타쿠미는 놀라서 사과했지만 희승극에 그 젊은이 탓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미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 고개를 들여다본 거니까. 놀랍게도 풍은 보가 같은 사람과 친해져서 주동적으로 그에게 붙었어. 부모가 아이를 안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런데 피피씨가 그 회복 약병에 대해 물었어. 더 있다면 자신에게 팔아주길 바랐어. 그는 이게 사업 기회라고 봤으니까. 타쿠미는 팔겠다고 했지만 흥정을 하기 전에 괴물이 나타났어. 이제 그 세 명이 할 일이 생겨서 기뻐했어. 모험가로서 평화로운 여행은 지루하니까. 그렇게 사자 이빨팀이 고블린 무리를 막아섰어. 리얼의 눈에는 20마리 정도가 매복해 있어서 한 번에 끌어내 처리하고 싶었어. 그는 원거리 사수고 다른 두 사람은 가벼운 전사야. 일반적으로 이런 작은 요정들은 신경 쓸 가치도 없어. 매우 빨리 모두가 쓰러졌어. 타쿠미와 피피씨를 안심하게. 풍은 싸움을 보며 보가를 멋지다고 칭찬했어. 다른 두 사람은 좀 평범하다고. 여행은 그렇게 새날 더 이어졌지만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들은 젊은이를 보트로 환영했어. 다양한 종족이 사는 큰 도시로. 모험가 길드에 일이 있어서 타쿠미는 세 명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어. 도시에서 살기 위해 몇 가지 등록 절차를 해야 하니까. 풍을 위한 서류도 함께 하려고. 타쿠미는 연금술사를 등록하고 싶었지만 여기엔 없었어. 어쩔 수 없이 평범한 모험가가 됐어. 그래서 신분증을 얻기 위해 그는 최저 레벨부터 시작해야 하고 매월 임무를 해야 만료되지 않게. 작은 풍을 등록하자 직원이 깜짝 놀랐어. 절차를 마치고 타쿠미는 PFC에게 가서 거래를 했어. 현재 그는 100병 정도의 회복약을 공급하고 싶어. 상대방은 이게 잘 팔릴 걸 알았으니 각 회복약병에 10실버, 마령약병에 50실버를 주겠다고 했어. 대충 계산해보니 타쿠미는 엄청난 돈을 벌어서 꽤 놀랐어. 실제로 그가 아직 칭호가 없어서 가격이 조금 깎였어. 그 이유는 실제로 그가 아직 칭호가 없어서 가격이 조금 깎였어. 갑자기 700만엔의 현금이 손에 들어오니 타쿠미는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속으로 이 거래가 자신에게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했어. 상대방이 자신처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했어. 겉보기엔 사기꾼 같진 않으니까. 마을 아저씨들이 그를 믿는 걸 봤으니 일단 걱정을 덜었어. 여기서 피피씨는 젊은이에게 편안히 살고 일할 수 있는 몇 곳을 소개했어. 타쿠미는 제작자라서 작업장이 딸린 집이 필요할 테니까. 타쿠미는 도시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돈이 부족할까봐 그 아저씨는 상해가 소유한 아파트를 빌려주겠다고 했어. 생각할 틈도 없이 상대방은 사람을 보내 타쿠미를 안내했어. 집을 빌린다고 했는데 도착하니 커다란 별장이야. 와, 토마스 씨는 이게 매우 고가의 부동산이라고 했어. 매월 임대료는 1골드와 50실버야. 전혀 비싸지 않아. 그래서 타쿠미는 전에 누군가 이 안에서 죽었을까봐 걱정했어. 그 노인은 그런 일 없다고 했어. 안심해. 듣자마자 그는 그 별장을 결정했어. 근처에 작은 작업장이 있으니까 풍도 이 새 집을 보고 기뻐했어. 내일이 돼야 정리가 끝날 테니 타쿠미는 다른 곳에서 쉬기로 했어. 도시를 돌아다니며 타쿠미는 사방에 퍼진 냄새를 맡았어. 사람들은 익숙해서 문제없어. 토마스 씨는 도시의 폐기물이 지하 하수도에 있단 걸 설명했어. 귀족처럼 부유한 집들은 마법 도구로 폐수를 정화해. 그건 던전이나 고대 유적에서만 찾을 수 있으니 가격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폐기물 정화는 더 어려워졌어. 정기적으로 성직자를 고용하지만 그래도 공기 오염을 일으켜. 다음날 주인은 이 집으로 이사했어. 외부 수리는 타쿠미가 서두르지 않았어. 먼저 편안히 보리를 볼 수 있는 변기를 만들어야 해. 석영과 점토를 섞어 타쿠미는 옛세계처럼 형태를 만들었어. 다음은 마법으로 단단하게 다듬는 거야. 타쿠미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순식간에 완성됐지만 너무 피곤했어. 바로 그 후 그는 마력 회복 약 10병을 마셨어.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는 훌륭했어. 분사기만 더하면 완벽해. 기쁨에 젖어 있는데 갑자기 피피씨의 신음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타쿠미는 달려가 봤어. 풍이 그 사람을 거미줄로 감싼 거였어. 주인을 놀라게 하며. 중요한 고객을 이렇게 하면 큰일이야. 하지만 타쿠미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었어. 풍은 그를 이완시키기 위해 한 거라서 그는 매우 기뻐했어. 그래도 타쿠미는 사람에게 사과했어. 그 사람은 화내지 않고 멋진 경험이라고 했어. 더 놀라운 건 변기를 사용한 후 그 사람이 이게 뭐냐고 물었어. 너무 멋지다고. 타쿠미는 이 변기에 정화 마법 도구가 있어서 오염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어. 듣자마자 그는 타쿠미가 빛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타쿠미는 마타의 조언을 떠올리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오케이. 걱정 마.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대신 이런 변기 100개를 사고 싶어. 타쿠미는 동의했지만 재료와 노력이 좀 들 거라고 했어. 듣자마자 피피씨는 비밀이 새지 않게 도와줄 사람을 찾고 싶어졌어. 그는 노예를 사라고 조언했어. 주종계약 때문에 걱정할 게 없으니까. 빛 마법을 쓰면 확실히 타쿠미는 빛 마법에 재능이 있어서 신의 사도일 거라고. 게다가 이런 넓은 집엔 보호자가 필요해. 처음엔 노예 사는 걸 싫어했지만 이게 필요하단 걸 깨닫고 가봤어.
길드에서 온 메시지가 임무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멀렌 상해로 갔어. 매우 신뢰할 만한 고급 노예를 파는 곳으로. 거기서 그는 꽤 예쁜 소녀를 만났어. 아직 말도 하기 전에 갑자기 쫓겨나서 타쿠미는 이해가 안 갔어. 그녀는 타쿠미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은 아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고 했어. 타쿠미는 그 후 멀렌 주인에게 가서 적합한 노예를 찾았어. PPC 덕분에 신분과 배경을 비밀로 하는 게 쉬웠어. 그는 타쿠미가 노예를 사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요구사항을 말했어. 계약 세우는 건 아직 본 적 없어. 그건 노예 계약처럼 집에서는 그런 계약 같은 게 없다고 알려줬어. 듣고 이해했으니 주인은 이곳 노예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졌고 이곳에서 보호받는다고 설명했어. 그녀는 주인이 가져야 할 약속에 대해 말했어. 타쿠미는 노예의 기본 권리, 음식, 옷, 잠자리를 존중해야 해.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초기 계약 외의 행동을 강요하면 안 돼. 노예는 주인의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해. 다른 것들은 타쿠미가 상상한 대로야. 주인은 계속해서 계약 유형을 설명했어. 예를 들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 노예가 되는 건 사람을 죄수도 마찬가지로 노예가 되는 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야. 게다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다른 유형도 많아. 타쿠미 씨는 전직 노예나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어. 그들이 원하는 건 타쿠미가 자유롭게 해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유를 묻자 타쿠미는 뛰어난 제작 기술을 숨겨야 하니까. 타쿠미는 최대한 제작에 집중하고 싶지만 모험가 길드 임무도 해야 하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능하다면 저택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모두 처리할 사람이 필요해. 자신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다른 사람들이 노릴 테니까. 그래서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해.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여기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마리아가 소개됐어. 그녀는 어린 시절 도적들에게 잡혀 가족이 없으니 타쿠미가 원할 때까지 지킬 수 있어. 마리아는 집안 청소 외에 계산과 기록도 할 수 있으니 매우 유용해. 타쿠미는 불평할 게 없었고 그녀를 보며 이곳 노예가 정말 잘 대우받는다는 걸 느꼈어. 직업적으로 그는 꽤 넓은 저택을 관리해야 하니 그녀가 할 수 있다고 하자 안심했어. 그녀를 귀엽다고 칭찬했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을 텐데 왜 아직 여기 있나 궁금해서 걱정했어. 마리아는 칭찬받고 기뻐하며 자신은 집안일만 할 뿐 다른 일처럼 성적 서비스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어. 듣자마자 타쿠미는 충격받았어.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는 성적일에 대해 그녀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계약이 끝났어. 주인은 전투 능력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어. 마리아는 소피아에 대해 말했지만 꾸중을 들었어. 그 표정을 보니 타쿠미는 이 일에 숨겨진 게 있단 걸 짐작하고 물었어. 주인은 소피아가 정말 잘 싸우지만 골치 아픈 노예라고 인정했어. 타쿠미는 직감에 따라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 그는 새 기술을 얻은 것 같아서 주인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소피아가 바로 그 소녀였어. 주인은 이 친구가 50년 넘게 여기 있었다고 했어. 정령 부족의 왕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몇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 소피아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주인은 팔 생각이 없었어. 원래는 그녀의 왼쪽 귀가 심각하게 다쳤고 팔과 다리가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했어.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지만 전투엔 큰 문제가 될 테니까. 게다가 엘프의 특별한 능력도 봉인됐어. 아마 소피아에게 걸린 저주일 거야. 타쿠미는 이해하고 그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원래는 동의했어. 이건 그녀가 보통 하지 않는 일이었어. 타쿠미는 이름을 소개했지만 그녀는 무시하며 자신은 쓸모없으니 포기하라고 했어. 타쿠미는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빌려봤고 소피아가 정말 강하단 걸 알았어. 모든 스탯이 보통 사람을 초월해. 저주를 풀면 그녀의 기술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테니까. 주인이 물었을 때 타쿠미는 거래를 맺었어. 그녀를 원하니 병의 원인을 해결하면 된다고 그게 다야. 그 두 사람은 5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걸 타쿠미가 이렇게 가볍게 말하니 충격받았어. 타쿠미는 자신있게 그랬어. 레벨이 곧 충분해질 테니 소피아를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주인은 이 친구를 소중히 여겨서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그래서 그 커플의 계약을 허락했어. 실제로 타쿠미는 강요하지 않고 그녀가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 소피아는 수줍어하며 노예처럼 의견을 묻지 말라고 했어. 매우 빨리 모든 절차가 끝났어. 마리아는 달려와 기뻐하며 주인이 그 언니도 데려간데 감사했어. 멀레는 그 후 세 사람을 위해 계약 의식을 했어. 이 마법은 노예를 주인과 묶으니 걱정할 게 없어. 그 소녀는 타쿠미에게 정말 유용하게 되려고 노력하겠다고 했어. 소피아도 마찬가지라서 타쿠미는 조금 부끄러웠어. 그들이 돌봐주길 바라고 언니는 주인으로서 경어를 쓰지 말라고 했어. 집에 도착하자 풍은 바로 달려와 환영했어. 하지만 조금 아팠어. 두 소녀는 암살자 거미를 보고 놀랐어. 타쿠미는 그게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설명했어. 위험하지 않아. 그런데 풍에게 새 멤버를 소개해서 친해지게 했어. 저택이 매우 넓으니 각자 방을 배정했어. 마리아는 너무 사치스럽다고 했지만 여기엔 아무도 없으니 모든 걸 활용하는 게 나아. 게다가 욕조도 있어서 두 언니는 매우 좋아했어. 타쿠미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
마법 도구가 청소하니 후에 들어가는 물이 더러워지지 않아. 두 언니는 서로 이야기하며 주인이 소피아를 데려갈 줄 몰랐다고 했어. 오랫동안 고객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멀레는 그녀를 지켰으니까 주인이 좋은 사람일 테니 그녀가 맡겼어. 계약서를 슬쩍 본 결과 거기엔 타쿠미의 출생부터 가문까지 정보가 거의 없었어. 아마 특별한 환경 때문에 숨긴 거야. 저녁이 되자 새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타쿠미가 직접 음식을 만들었어. 원래 마리아의 일이지만 그녀는 너무 쓸모없다고 느꼈어. 타쿠미는 오늘 처음이라서 그렇다고 했어. 실제로 자신도 바쁘니 앞으로는 그녀에게 맡길 거라고. 소피아는 함께 먹는 건 당연하다고 했어. 집에 몇 명 없으니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테니까. 타쿠미는 원래 그들을 노예처럼 보지 않고 동반자로 여겼으니 주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 조금 후 그들은 따라 타쿠미라고 불렀어. 다음 날 그는 친구에게 저주를 푸는데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갔어. 그 사람은 매우 조심해서 마력 종이로 포장했지만 사용 시 주의하라고 했어.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교회를 봐서 기도를 하러 갔어. 타쿠미 앞에 여신의 타쿠미 앞에 놀린 여신의 상상이 있으니 그는 많은 걸 준데 감사했어. 게다가 제국 시도니아가 이 나라의 종교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왜 그녀의 상상이 여기 있지? 듣자마자 그녀는 나타나 인사했어. 타쿠미를 놀라게 하며. 기도 덕분에 그녀가 들었으니 몇 마디 하러 왔어. 먼저 성광교회와 제국은 이 세계에서 자신을 숭배하는 데 관련 없어. 두 종교로 나뉘어 창조회와 성광회야. 논리는 저쪽 편에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으니 이곳이 통제되더라도 그녀의 상상은 남아. 성광회는 새로 생겨서 여신의 존재를 부정해. 그들은 제국과 협력해 신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창조교회를 탄압해.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사소한 일에 개입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 시도니아의 왕족이 이게 사람을 소환했어. 타쿠미는 불운하게 휘말려 지금의 삶을 살고 있어. 이 일에 대해 말하자 정말 화가 나지만 논린이 보상해줬으니 괜찮아. 그녀는 타쿠미 안에 축복이 무한이 아니라고 상기시켰어. 이곳에 온 후로 그는 항상 좋은 일을 만나고 모든 게 성공적이었어. 그게 축복 덕분이야. 삶과 발전 과정에서 타쿠미는 곧 그 축복을 이룰 테니까.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위험에 조심하라고 했어. 듣자마자 그는 이해하고 논린이 걱정 말라고 했어. 자신은 어른이니까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 장면이 바뀌어 제국으로 그들은 용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황제는 그들을 잘 활용하고 싶어 소환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처음 왔을 때 상황을 모르니 새아이는 망설였어. 하지만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있으니 곧 쓸모 있을 거야. 듣자마자 황제는 매우 만족했어. 결과를 기다려. 한편 다른 두 친구처럼 훈련하지 않고 아아는 전혀 따르지 않았어. 폭력을 싫어한다고.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힘으로 세계를 구한다고 했어. 두 친구도 약속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를 지킬 테니까. 소피아는 이해했죠. 그 여자는 너무 위험해서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온 후 타쿠미에게 맞아 머리를 땅에 쳐박았어요. 소피아는 그 중요한 물건을 주울 생각이었고 타쿠미는 그것을 아이템에 숨겼어요. 이로 인해 그녀는 의심을 품었어요. 그 물건이 마력의 종이로 쌓여 있어서 분명 위험하다고. 호기심에 소피아는 몰래 따라가서 타쿠미가 자신에게 독을 사용하는 장면을 봤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서 소피아는 타쿠미를 그저 해치려는 자로 여겼어요. 그 여동생이 달려와 물었어요. 실은 그는 몸을 다치게 한 다음 회복시켜서 경험치를 얻고 있었어요. 그 여동생이 달려와 타쿠미에게 물었고 마리아는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며 쓰러졌어요. 그걸 본 타쿠미는 전에 떨어진 상처를 치료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는 저주의 영향으로 몸이 약해진 탓일 거예요. 예상치 못한 성공으로 타쿠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그 후 설명했어요. 그녀가 흥분하거나 걱정할 때마다 피곤해져서 기절한다고. 듣고 나서 타쿠미는 정화와 회복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결합된 후 손상된 귀가 원래대로 돌아왔고 마리아는 놀랐어요. 쉬고 오후가 되자 그녀가 깨어나 몸이 나아졌는지 물었어요. 소피아는 방금 일어난 일을 기억하며 타쿠미에 대해 동생에게 경고했어요. 그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고. 소피아는 웃으며 확인했어요. 그가 특별해서 소피아를 치료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울을 보니 귀가 나아서 문제가 풀렸어요. 그래서 타쿠미에게 사과하러 갔어요. 그의 좋은 의도를 오해했으니까. 타쿠미는 원망하지 않고 설명했어요. 자신의 빛 속성 마법이 한 단계만 더하면 저주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래서 PPC로부터 받은 독을 몸에 주입한 다음 스스로 회복해 기술 포인트를 얻고 있어요. 노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다치다니 타쿠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소피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받아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자신을 위해 하는지 물었어요. 타쿠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녀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듣고 나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고 그녀는 이 생에서 영원히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다음 날 타쿠미는 연금술사에 관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어요. 그곳에는 다양한 책이 있지만 그가 읽는 네 권만이 유용했어요. 타쿠미는 이 직업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궁금해했어요.
생각해보니 그 안에 글씨가 고대 문자라서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 없었어요. 타쿠미는 여신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계의 모든 언어를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다고 느꼈어요. 집에 돌아오자 마리아가 어제 본 일을 갑자기 말했어요. 그녀는 로맨스에 매우 열정적이라서 소피아와 타쿠미가 커플이 되기를 지지했어요. 풍도 마찬가지로 주인을 칭찬했어요. 그들은 엘프 소피아를 꿈꾸는 기사가 공주를 영원히 지키는 것처럼 비유했어요. 그렇게 말하니 타쿠미를 여자로 보는 셈이네요. 타쿠미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시기 그들은 서둘러 병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수량이 충분해지면 내일부터 여유로워질 거예요. 마리아는 이 주문이 끝난 후 다음에 뭘 생산할지 물었어요. 타쿠미는 이걸 계속 만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팔리는 중이니까. 하지만 가능하다면 모험을 가고 싶어요. 특별한 재료와 음식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유적지를 탐험하고 소피아는 호이로 함께할 테니 두렵지 않아요. 마리아는 집에 있어야 하고 풍은 애완동물이라서 함께 갈 수 있어요. 듣고 나서 동생도 따라가고 싶어 했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타쿠미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병기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타쿠미는 마음을 바꿨어요. 그녀가 너무 울어서 정말 안 됐고 만약 혼자 있으면 밤에 도둑이 올까봐 걱정되니까요. 확실히 하기 위해 타쿠미는 마리아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뺨을 만졌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기술은 낮지 않았어요. 이제 그녀를 전사로 여길 수 있어요. 타쿠미는 그녀의 능력이 아주 좋다고 칭찬하며 함께 가겠다고 확실히 하자고 물었어요. 마리아는 흥분해서 위험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안심시키기 위해 소피아는 그녀에게 전투 방식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 후 타쿠미는 그들이 사용할 무기를 직접 만들겠다고 물었어요. 엘프 소피아에게는 검과 창을 선택했고 가능하다면 활과 몇 개의 단검도 추가했어요. 소피아는 진정한 전사답네요. 마리아에게는 검과 관련된 기술이 있지만 공격력이 제한될 수 있어서 소피아는 창을 추가로 사용하라고 조언했어요. 무기 재료로 마법 강철을 선택했어요. 타쿠미는 단지 단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탐험 전에 최고의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두 자매는 열심히 연습했어요. 하루 후 마침내 타쿠미는 칼날 부분을 완성했지만 그 마법 강철을 가공하느라 마력이 너무 소모되어 피곤했어요. 회복 포션을 마신 후 타쿠미는 무기의 공격력을 강화했어요. 게다가 자동 수리 기능도 추가했어요. 마리아의 검에 대해 타쿠미는 여자들이 보통 치마 아래에 두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가느다란 다리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차가워졌어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마리아는 갑자기 다리가 차가워졌어요. 정말 환상적이네요. 무기 제작을 마친 후 타쿠미는 옷 만들기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두 아름다운 여자에게 직접 치수를 재는 건 부탁할 수 없어서 타쿠미는 그들의 크기와 비슷한 복제본을 만들었어요. 풍은 주인이 열심히 보는 걸 보고 소피아와 마리아의 가슴이 정말 크다고 칭찬했어요. 타쿠미는 부끄러워서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변명했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갑옷 재료로는 거미실과 다른 튼튼한 것들을 썼어요. 타쿠미는 두 아름다운 여자가 멋지게 입기를 원해서 가능한 한 엘리겐틀리 디자인했어요. 며칠 후 모든 게 완성되어 그들이 주인에게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완벽했어요. 두 자매는 입자마자 몸에 꼭 맞는 느낌에 놀랐어요. 왜 크기가 이렇게 정확한지 물었지만 타쿠미는 말하지 않았어요. 풍은 그들이 복제본에 대해 말할 뻔했지만 타쿠미가 무기로 막았어요. 소피아는 그것이 아주 잘 맞는다고 칭찬하며 강화 마법도 추가됐어요. 마리아도 다리에서 그것을 꺼내서 타쿠미의 바람처럼 됐어요. 그를 기쁘게 했어요. 또한 타쿠미는 각자에게 마법 반지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건 기술을 쉽게 개선하고 발동하게 해줘요. 마력을 많이 소모해야 만들 수 있어요. 소피아는 충격받았어요. 이걸 만들려면 분명 마력이 많이 소모됐을 텐데 타쿠미는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하니까. 연습이라고. 그 후 모두가 모험가 길드에 가서 두 여자를 등록했어요. 행운이 절차가 빨라서 즉시 증명서를 받았어요. 그들은 가장 낮은 등급부터 시작할 테고 직원이 임무를 마감 전에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어요. 타쿠미는 오늘 그걸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시작으로 그는 쉬운 임무 몇 개를 선택했어요. 소피아는 그렇게 하면 포인트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걱정했지만 타쿠미는 모험가로서 성장할 생각이 없고 단지 발판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때 몇 명의 성가신자들이 두 아름다운 여자를 유혹하러 왔어요. 그들은 디귿이라고 자신만만해서 타쿠미를 괴롭히려 했고 타쿠미는 즉시 그들을 보호했어요.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타쿠미는 그 자가 너무 거칠고 더러워서 누가 사랑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어요. 그 말에 화가 나서 그는 타쿠미를 한 번 때렸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팔이 부러졌어요. 타쿠미는 이미 강화 기술을 배웠으니까 몸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길드장이 소란을 듣고 나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요. 처음에 그자가 다친 걸 보고
그는 타쿠미가 때렸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직원이 착해서 타쿠미가 피해자라고 설명했어요. 듣고 나서 그는 그자를 치료하라고 지시하고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길드장이 이렇게 주목하다니 정말 긴장됐어요. 타쿠미는 정보를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노인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걱정 말라고. 직원은 그때 마력의 흔적을 느꼈다고 덧붙였어요. 타쿠미는 그 직원이 정말 대단하다고 놀랐어요. 마법을 사용한 걸 알아챘으니까. 타쿠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기술을 사용해 몸의 외부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했어요. 듣고 나서 바크 씨는 왜 그자의 팔이 부러졌는지 이해했어요. 생각나서 전에 타쿠미가 연금술사로 등록하러 왔지만 안 됐었어요. 사정을 이해한 후 그들은 그들을 D급 모험가로 승급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두 여자가 너무 예뻐서 문제가 덜할 테니까. 하지만 오늘 등록했으니까 그 직원이 지정한 임무를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빠르게 등급을 올릴 수 있고 비난을 피할 수 있어요. 소피아는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걱정 말라고. 마리아도 유용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모두 동의했어요. 한 후 그들은 고블린을 퇴치하러 가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풍은 위에서 관찰하며 신경교감을 통해 주인에게 수를 알려줬어요. 정보를 얻고 소피아는 가볍게 두 마리를 쓰러뜨렸어요. 나머지 커플은 뒤에서 지원해서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꽤 많은 괴물을 만났어요. 소피아는 여기 전체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고블린 장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실력으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피아의 지시에 세 사람은 마법으로 선제 공격해 수를 줄였어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풍은 갑자기 떨며 진화가 임박했다고 했어요. 듣고 나서 타쿠미는 공간 주머니를 열어 풍에 들어가 쉬게 했어요. 두 사람은 주인이 이런 기술을 가졌다는데 충격받았어요. 실제로는 여신의 축복 덕분에 원하는 모든 걸 가졌어요. 만약 연습한다면. 괴물무리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그들은 수백 마리가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소피아의 지시에 세 사람은 함께 마법을 쏘아 괴물무리를 놀라게 했어요. 그렇게 무리는 제가 됐어요. 살아남은 몇 마리가 달려들었어요. 엘프는 이런 종류의 적과 편안하게 싸웠어요. 갑자기 고블린 장군이 타쿠미를 향해 달려들어 타쿠미를 놀라게 했어요. 다행히 직감 기술이 업그레이드되어 피하고 막을 수 있었어요. 타쿠미는 마법으로 그 괴물을 불태워제로 만들었어요. 길드에 돌아온 후 그 결과에 모두 충격받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첫 사냥에서 이렇게 많은 마정석을 가져올 줄이야. 한 씨는 너무 충격받아서 목소리를 잃고 뒤로 가서 이야기했어요. 바크 씨는 어쩔 수 없었어요. 등급을 초과한 임무를 해냈네요. 보통 몇 마리만 쓰러뜨리면 끝인데 여기서는 무리를 모두 쓸어버렸어요. 정말 대단해요. 더 꾸중할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풍이 얼굴을 때렸어요. 화라, 풍은 사람 거미로 진화했어요. 마리아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기뻐했어요. 이제 풍은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길드장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마리아는 타쿠미에게 남은 천으로 속옷을 좀 달라고 했어요. 풍의 실을 쓰면 아깝다고 해서 타쿠미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갑자기 타쿠미는 옛세계의 속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타쿠미가 만들어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 후 피피씨가 찾아왔어요. 도착하니 그는 이렇게 됐어요. 아마 거미에게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보통은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생겨서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오늘 이 친구는 타쿠미를 영주에게 초대하러 왔어요. 이유는 타쿠미의 병기가 너무 좋고 청소마구가 함께하니까요. 전에 그는 제국이 움직이지 않게 뒷받침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주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타쿠미는 초대를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성으로 가서 그를 만났어요. 그는 타쿠미의 병기를 칭찬했어요. 정말 훌륭하다고. 청소도 되고 깨끗하고. 도시의 악취가 줄었어요. 모든 집에 이게 있으면 미래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영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어요. 타쿠미는 감히 받지 않았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만약 이게 영지를 좋게 만든다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여도 돼요. 이 말에 그들은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알았어요. 병기 말고도 고블린 퇴치에 감사해야 해요. 보통 그의 군인들이 할 텐데 타쿠미에게 다음에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안전을 확보하라고 상기시켰어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테니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게다가 제국 측이 타쿠미를 주목하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집에 돌아오자 풍은 주인에게 고급실을 가져왔어요. 정말 똑똑하네요. 타쿠미가 필요한 걸 바로 제공해요. 타쿠미는 풍이 함께해줘서 기뻐했어요. 속옷을 완성한 후 타쿠미는 마력이 다 소모되어 지쳤어요. 그럼에도 두 아름다운 여자는 매우 행복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 3일 동안 작업실에 갇혀 있었어요. 정말 열정적이에요. 게다가 그들에게 입어보라고 해서 두 사람은 부끄러워했지만 동의했어요. 만약 주인이 원한다면 타쿠미는 천국의 장면을 상상했지만 급히 나가서 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주인이 정말 수줍음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피아에게 물으니 그녀도 동의했어요. 타쿠미는 부끄러워서 방으로 들어가며 사실 두 여자가 옷을 덜 입은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후회했어요. 몇 날 후
타쿠미는 마력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정말 편리해요. 풍이 열어보니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좋아했어요. 타쿠미는 이걸로 음식이 오래가지만 너무 자주 열지 말라고 했어요. 전에 그는 철, 크롬, 니켈을 합성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었어요. 형상이 된 후 냉각마구를 추가하면 끝이에요. 마리아는 이제 언제든지 신선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기뻐했어요. 그들은 하나를 남겨두기로 해서 소피아도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나머지는 PPC에게 보내고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타쿠미가 뭘 하려는 건지 물었어요. 고블린과의 전투 후 무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생각이에요. 타쿠미는 몇 가지를 생각했고 모험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해요. 타쿠미의 대장 기술과 레벨이 올라서 이제 마법 강철 갑옷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건 미스릴과 아다만타이트 갑옷이에요. 안심하기 위해. 소피아는 그 자재를 모으러 갈 테니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잠시 후 길드에 갔을 때 타쿠미는 그 도시의 대장장이가 필요한 초강력 자재를 다룰 수 없다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한씨는 드워프가 아마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임시로 그는 보스의 외곽에 있는 대장장 목록을 주었어요. 그리고 타쿠미의 연금술사 직업에 대해 말했어요. 한씨는 합성에 마력이 많이 들겠지만 타쿠미라면 문제없을 거라고 했어요. 직접 광석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 직원은 타쿠미에게 호라스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곳은 광석 채굴 전문 마을이에요. 하지만 길드의 허가가 필요해요. 한씨는 모험가 명의로 뒷문을 알려줬어요. 그건 광석을 먹는 쥐를 사냥하는 임무예요. 그렇게 타쿠미는 광석을 채굴할 수 있어요. 듣고 나서 타쿠미는 기뻐했어요. 이건 일석이조네요. 게다가 길드장은 다른 요청을 추가했어요. 요즘 그 도시가 목재가 부족해요. 대부분이 이 계절에 검은 황소를 사냥하러 가요. 그래서 목재를 모으는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는 타쿠미가 광석으로 가는 길에 목재를 좀 모아오라고 부탁했어요. 타쿠미는 공간마법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 많이 실을 수 있을 테니까. 많이 실을 수 있으니 이건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정말 재밌네요. 어쩔 수 없이 타쿠미는 동의했어요. 게다가 호라스로 가는 길에 대장장과 함께 가서 호위 임무도 받았어요. 정말 그 사람은 남을 착취하는 데 전문가네요. 그 임무를 마치면 타쿠미는 D급으로 승급할 거예요. 타쿠미는 호위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걱정됐어요. 사자 이빨팀에 대해 물으니 그들은 다른 먼 임무를 받았어요. 여기서 호라스까지 가는 거리는 보통 마차로 7일 걸려요. 악마 마차라면 3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그건 괴물이니 속도가 2배 빠른 건 당연해요. 부르니 리얼팀은 악마 마차를 다 썼어요. 임무를 마친 건지 물으니 가는 도중 검은 황소를 만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는 고기를 먼저 가져왔어요. 썩으면 아까우니까. 그는 요즘 고급 괴물이 계속 나타나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호위 임무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길드장은 이미 보상을 올렸다고 했어요. 인연이 있으니 타쿠미도 그를 도왔어요. 집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두 자매는 그 친구에게서 마차를 빌리러 갔어요. 물론 그는 동의했지만 돌아올 때 타쿠미가 모은 광석을 좀 사겠다고 했어요. 동시에 냉장고를 더 만들어달라고. 이 물건이 너무 편리하니까. 집에서 소피아는 주인이 안 보이니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확인하러 갔어요. 저녁이 되자 타쿠미가 그를 데려왔어요. 그들은 미스리를 만들 줄 아는 대장장을 찾았지만 없었어요. 갑자기 그 친구가 살기를 느꼈어요. 많은 장비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그는 동생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도망쳤어요. 불운이 따라잡혀 얼굴에 한 대 맞았어요. 하지만 그건 소피아였어요. 그녀는 그를 주인에게 해치려는 자로 오해했어요. 타쿠미는 나서서 맞고 이건 내 손님이라고 설명했어요. 알고 나서 그녀는 impossibly 행동한 걸 사과했어요. 다행히 그는 관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그는 집에 3명의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걸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과 호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풍은 그를 싫어하는 얼굴을 기억했어요. 암살작검이라고. 그는 물으니 풍은 그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는 타쿠미가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부러웠어요. 화라 그의 다른 동료들은 이미 결혼했어요. 그는 혼자서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는 두 여자와 친해지고 싶었지만 소피아는 말했어요. 내 몸과 영혼은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평생 그와 함께할 거예요. 듣고 나서 그는 자신의 운명에 눈물을 흘렸어요. 소피아는 목재 수집을 지지했어요. 그건 가치 있는 재료고 업무로 가는 길이니까. 세 여자 모두 동의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시작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리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타쿠미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재가 없어서 그는 검 하나를 사서 만들었어요. 분해한 후 그는 그게 너무 강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 아팠지만 타쿠미는 그것을 가벼운 무기로 바꾸려고 했어요. 잠시 후 마침내 2자루의 검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다음 날 타쿠미는 PPC의 마차를 빌려 손님을 태웠어요. 호위할 사람은 간보라는 대장장이에요. 마리아가 악마 마차를 다루는 지식이 있어서 그녀가 운전했어요. 동시에 길드는 사망의 숲에서 괴물이 매우 활발히 활동한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타쿠미의 그룹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려 했지만 이미 갔다는 걸 알았어요.
PPC 쪽에서도 귀빈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왕이 선물 받은 병기에 매우 만족해서 왕도에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문하러 왔어요. 이 일로 폐수 문제가 해결됐고 이미 시도니아 제국까지 퍼졌어요. 이건 타쿠미의 안전과 관련된 큰 문제예요. 곧 그들은 움직일 거예요. 우리나라를 시기하니까. 이제 세용사로 넘어가요.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요. 아마 칸만이 왕족을 경계할 거예요. 나머지 두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틀 후 타쿠미의 그룹은 괴물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멈춰 간보를 안전하게 했어요. 게다가 경계를 추가했어요. 그는 그들의 임무에 대해 들었으니 편안히 하라고 했어요. 숲 깊숙이 들어가자 타쿠미는 괴물과 평범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요. 소피아는 마력을 집중해서 느끼면 된다고 했어요. 앞에 하나가 있으니 바로 시작했어요. 타쿠미가 접근하려 하자 여러 공격이 왔어요. 새 여자 덕분에 한 마리를 쓰러뜨렸어요. 그 후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많은 괴물이 포위했어요. 풍은 싸우는 걸 좋아해서 기뻐했고 한 마리씩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소피아는 마법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후 변이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건 매우 강하고 회복력이 높아서 배면배는 대로 다시 자라요. 엘프는 불속성 마법을 써야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듣고 나서 타쿠미는 따라했어요. 소피아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지했어요. 이건 오래된 나무라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떨어졌어요. 타쿠미는 모두가 모아서 사과파이를 만들자고 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광석마을 호라스에 도착했어요. 먼저 할 일은 길드에 가서 광석 관련 임무를 받는 거예요. 그 친구는 광석을 먹는 쥐를 사냥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렇게 모두 한 곳에 있을 테니 안심할 수 있어요. 조금 파자 타쿠미는 운이 좋게 밀린과 아다만티스를 찾았어요. 풍은 뭔가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쥐가 나타나자 타쿠미는 그걸 눈멀게 했어요. 그 아저씨는 그가 뭘 했는지 물었어요. 타쿠미는 이 생물이 항상 어두운 땅속에 있으니 빛에 노출되면 눈이 멀 거라고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모험가들은 힘들게 싸웠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슬펐어요. 일주일 후 그들은 보톤으로 돌아왔어요. 타쿠미는 간보에게 밀린과 아다만티스를 합성하고 단조하는 법을 배웠어요. 타쿠미는 무게에 마법을 추가해 강하게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이 작업은 타쿠미에게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두 개의 최고 갑옷이 완성됐어요. 주인의 번개 기술에 대해 물으니 타쿠미는 보여줬어요. 이제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어요. 소피아의 새 무기는 바람과 번개의 창이에요. 마리아의 건 화염 속성으로 불을 뿜어서 그녀를 흥분시켰어요. 엘프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방어적인 방패를 추가로 요청했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여신은 자신의 사도가 이렇게 준비된 걸 보고 안심했어요. 곧 제국 측이 움직일 테니까. 1년 훈련 후 두 용사는 훨씬 강해졌어요. 목적지는 사마노 왕국이에요. 왜인지 그 여자는 그들의 머리에 나쁜 목적을 심었어요. 아키라와 야마토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따르겠다고 했어요. 몇 날 후 타쿠미는 방패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소피아는 그걸 보고 죄책감을 느꼈어요. 궁전에서 제국 측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청소 마법을 사용하는 자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글은 예의 바르지만 타쿠미를 노리는 위협적인 거예요. 빠르게 교회 측이 왕을 만나서 바카가 청소마구를 사용한 일에 대해 말했어요. 그들은 시도니아에 항의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빛 속성 마법이 신의 선물로 교회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수하라고 요구했어요. 그건 교회의 관리 영역이니까. 웃기네요. 왕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 후 그는 솔직히 말했어요. 만약 신의 선물이라면 교회가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계속해서 변기에 신성한 마법을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타쿠미가 만든 청소마구를 시도니아에 넘겨주라고 요구했어요. 결과는 직권 거부됐어요. 교황이 모든 사제를 철수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왕은 기뻐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이 사건은 PPC를 통해 타쿠미에게 전달됐어요. 타쿠미는 왕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 단호하게 나서서 조금 걱정됐어요. 그 친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교회와 적이 됐지만 여전히 다른 교회가 있고 타쿠미는 그게 창조교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여신 놀린을 숭배해요. 성광교회는 여신 아나스를 숭배해요. 바카 왕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거예요. 그래서 창조교회에 오래된 신봉자들이 많아요. 게다가 사제들은 회복 마법을 사용할 때 아주 적은 세금을 받아요. 진심의 표시라고. 성광교회처럼 시도니아에서 온 그들은 거의 강탈이나 다름없어요. 듣고 나서 타쿠미는 문제에 덜 관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르니 그 친구는 또 부탁했어요.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유는 영주를 통해 변기와 냉장고를 왕에게 바쳤으니까. 결과 왕은 타쿠미를 초대했어요. 물론 강제는 아니에요.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타쿠미가 거절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초대한 걸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에요. PPC의 표정을 보니 타쿠미는 마음이 약해져서 동의했어요. 저녁에 그는 이 일을 새집 구성원에게 알렸어요. 곧 왕도로 갈 거예요.
왕이 자신을 보호해줬으니 감사하기 위해 가는 게 맞아요. 소피아와 마리아는 물론 동의했어요. 이건 첫 왕도 여행이니 기대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라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할 거예요. 왕도로 가는 여정은 꽤 시간이 걸려요. 악마 마차가 있으면 7일 걸려요. 마리아는 알았으니 내일 시장에 가서 음식을 많이 사서 저장할 거예요. 게다가 타쿠미는 그들에게 새 망토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전에 PPC에게서 어둠 속성 마석을 좀 가져왔어요. 그걸로 사용자가 위험에서 숨겨지게 할 수 있어요. 소피아는 그게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타쿠미는 이미 생각했어요. 나쁜 자들 앞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괴물도 피할 수 있어요. 다음날 두 자매는 시장에 가서 주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해요. 소피아는 인정했어요. 외모 외에 많은 재능이 있으니까. 그 여동생이 그렇게 칭찬하니 마리아는 이미 사랑에 빠졌나 싶었어요.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그냥 주인의 좋은 점을 말한 거라고 했어요. 다른 뜻 없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영리해서 이곳의 사랑의 냄새를 맡았어요. 동시에 타쿠미는 여신 놀린에게 기도하러 갔어요. 바로 그녀가 나타나서 인사하며 재물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왜 안 보이냐고. 일반적으로 그녀는 왕도로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안을 기원하러 온 건가요?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풀려야 해요. 성광교회는 아나스를 숭배하니 그 사람이 당신처럼 신인가요? 논리는 불편해하며 나는 여기 유일한 여신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에 대해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타쿠미는 궁금했지만 그럴 테니까 참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시도니아 제국이 접근하는 걸 느꼈다고 말했어요. 전에 만났을 때 논리는 행동에 따라 일부 축복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곧 일어날 일들이 축복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녀는 이건 축복의 범위를 초과한 거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여전히 타쿠미를 보호하고 있어요. 타쿠미는 제국이 소환한 용사들에 대해 말했어요. 이미 왔으면 시끄러울 텐데 아직 정보가 없어요. 논리는 웃으며 실은 타쿠미를 1년 전에 미리 보냈어요. 시간의 흐름이 뒤집혔지만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몇 달 후 시도니아가 용사를 발표할 거예요. 타쿠미는 왜 자신을 1년 전에 미리 보냈는지 궁금했어요. 이 질문에 그녀는 말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다 됐다고. 결과 타쿠미는 현실로 돌아갔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케이크나 음식을. 이제 세용사 그룹으로 넘어가요. 그들은 여전히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담 트레이너가 항상 칭찬하며 동기를 부여해요. 아마 칸은 여전히 무관심할 거예요. 그 젊은이는 그런 칭찬이 지겹다고 생각했어요. 타쿠미에게 돌아가요 그는 이미 2개의 새 망토를 완성했어요. 디자인은 타쿠미의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피아는 그게 조금 무례할 수 있어서 타쿠미는 그녀가 싫어할까봐 걱정됐어요. 마리아는 매우 만족했어요. 타쿠미를 안심시켰어요. 그는 그들이 뭐든 입으면 어울린다고 자신의 망토와 같은 디자인도 괜찮다고 했어요. 두 망토 외에 그는 마차도 만들 생각이었어요. 이동에 적합한 마차요. 장거리로 가려면 빌리는 것보다 만드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좋은 말을 찾아야 해요. 길드에서 반달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마리아는 웃으며 왜 보텐이 모험가 도시로 불리는지 아세요? 라고 했어요. 듣고 나서 타쿠미는 이게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해서 마리아는 타쿠미에게 자랑스럽게 말한 걸 후회했어요. 그 문제로 돌아가서 그녀는 사망의 숲이 가까워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괴물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평범한 것보다 빠르고 강한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직접 한 마리를 잡자고 했어요. 빌릴 필요 없어요. 목표는 드래곤 마나 유니콘이에요. 듣고 나서 타쿠미도 동의해서 새 여자와 함께 가보기로 했어요. 타쿠미는 드래곤 마의 속도가 악마마보다 2배 빠른지 물었어요. 그래서 잡으면 이동 시간이 줄 거예요. 드래곤이라고 하지만 진짜 드래곤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비늘이 있고 뿔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풍은 앞에서 다들 서둘러 오라고 재촉했어요. 곧 괴물 부하가 생길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마리의 늑대가 스치고 지나가서 소피아를 놀라게 했어요. 타쿠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망토의 효과예요. 그건 강한 후각을 가진 개조차 속이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소피아는 기뻐했지만 훈련을 위해 망토를 벗었어요. 안전하게 놀면 발전이 없으니까. 마리아도 동의해서 타쿠미는 어쩔 수 없었어요. 소피아의 첫 상대는 공격하는 돼지였어요. 타쿠미가 한 번에 괴물을 쓰러뜨리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해요. 마리아는 기회를 이용해 신선한 고기를 수집했어요. 풍은 시간 낭비에 짜증이 났어요. 근처에 또 한 마리의 양이 쓰러졌어요. 타쿠미도 수집했어요. 이건 마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예요. 그렇게 세 사람은 나누어 일을 했어요. 풍은 짜증나서 가버렸어요. 길을 가며 그녀는 많은 나무가 쓰러진 걸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증명해요. 느낌에 따라 풍은 중상된 드래곤말을 찾았어요. 너무 안 됐어서 그녀는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위협으로 봤어요. 그녀는 처음 주인이 구해줬던 걸 떠올리고 자신에게 멋진 주인이 있어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갑자기 거대한 개미 무리가 나타나서 위협했어요. 이건 분명 이게 드래곤말을 다치게 한 원이네요. 풍은 실로 묶었어요.
두 개미가 땅을 치자 마가 파괴했어요. 주인을 구하러 가려 했지만 개미 무리가 포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실로 경계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이빨은 강해서 천천히 고치를 제거하고 있었어요. 풍은 너무 무서워서 주인에게 신경 교감을 보냈지만 신호가 안 됐어요. 그녀는 슬퍼하며 주인이 그 나무에 빠져 자신을 잊은 건가 싶었어요. 드래곤만은 너무 약해서 기절하며 개미의 먹이가 됐어요. 풍은 너무 울었어요. 주인을 바보라고 욕하며 친구를 안았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타쿠미가 나타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자마자 풍은 기뻐서 타쿠미를 안았어요. 잘했다며. 괴물에 대해서는 두 여자가 이미 파괴했어요. 풍은 타쿠미가 대답하지 않은 걸 탓했어요. 타쿠미는 사과하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실이 마력을 강하게 막으니까. 갑자기 마력 연결이 약해지니 타쿠미는 서둘러 그녀를 찾아서 자취를 따라왔어요. 분명 그녀는 무서웠을 거예요. 집에서 타쿠미는 풍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흰 머리카락이 자신과 비슷하니까. 마리아도 드래곤 말을 구하라고 했어요. 잡는 수고가 덜하니까. 풍도 마찬가지로 친구라고. 타쿠미는 즉시 치료했어요. 하지만 기절 중에도 마법에 반응해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가까이 다가오는 괴물이 있어서 소피아는 타쿠미를 재촉했어요. 풍은 친구를 버리지 않겠다고 타쿠미는 두 마리를 공간에 넣었어요. 이 일은 좋았지만 마력이 너무 소모돼서 후유증이 왔어요. 풍은 계약이 있으니 괜찮지만 드래곤만은 아직 아니어서 타쿠미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즉시 기절해서 그들이 데려갔어요. 그렇게 타쿠미는 반나절 동안 잠들었지만 아직 깨지 않았어요. 소피아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니 평범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풍은 여전히 드나들곤 하지만 이번에는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피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두 아이를 불러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미니 마력을 소진하고 쓰러질 테니까요. 아기는 그 소리를 듣고 말친구가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들은 외부 상황을 알리고 두 아이를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풍이 숲속처럼 실로 원을 그리면 용마가 덜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피아는 그 후에 상처를 치료할 몇 가지 약초를 사러 갔어요. 마리아는 이런 자빌은 내가 할게 라고 나섰어요. 주인님 곁에 언니가 머물게 해서 깨어날 때까지 지켜주고 그들 사이를 이어주고 싶었어요. 잠시 후 타쿠미는 모두의 따뜻함을 느꼈고 벌떡 일어났어요. 소피아가 옆에 누워있는 걸 보고 그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았어요. 마력을 회복한 미는 용마에게 다가가요. 풍이 나서서 다리를 놓아주며 말친구가 덜 걱정하게 해요. 미니 자신도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자 받아들여졌어요. 양쪽이 연결된 후 상처 치료는 정말 간단해졌어요. 그렇게 용마는 완전히 회복됐고 모두가 기쁨에 차 있었어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동료가 될 테니 타쿠미는 그 아이에게 수박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풍은 괴물 친구가 하나 더 생겨서 매우 기뻐요. 아주 많은 맛있는 음식을 환영하기 위해 마리아도 새로운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아주 많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장면이 왕도 노예시장으로 전환되며 마법을 쓸 수 있는 짐승족 소녀가 팔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소녀는 간절히 애원하며 더 열심히 배우고 유용해지겠다고 약속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필요한 건 바로 쓸모있는 노예였어요.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만이죠. 베바도 소녀를 위로하며 괜찮다, 곧 주인을 찾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몇 년 전부터 했던 거라 소녀는 꽤 슬펐어요. 과거를 떠올리며 소녀는 여전히 이곳에서 언니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팔려가 버렸고 다바만 혼자 남았어요. 그들의 집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어요. 작은 여동생은 어머니를 돌보기로 했고 그 후로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타쿠미의 집에서는 왕도를 향해 마차를 서둘러 제작하고 있어요. 아리아와 소피아는 주인이 오늘 다시 간보시에게 가는 걸 보고 조금 걱정했어요. 마차 외에도 샤키의 발굽을 길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방금 또 많은 작업을 추가받았어요. 이제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들의 걱정을 본 미는 아직 건강하고 과도하게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했어요. 잠시 후 미는 길드에 가서 매우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물어보니 외곽에서 괴물을 봤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정보가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길드가 확인 중이에요. 그 사람은 타쿠미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고 신비로운 존재처럼 보였어요. 다행히 피해는 없었어요. 오늘 온 이유를 묻자 미는 새 애완동물을 등록하고 싶다고 했어요. 풍과 수박도 고개를 내밀어 한우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이게 바로 소문난 괴물이잖아요. 사실 그 여동생이 자주 타고 놀러 다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난 거예요. 길드장도 타쿠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밖에서 소피아는 주인을 지원할 새 사람을 찾는 일에 대해 매우 걱정했어요. 새 사람을 주인에게 지원하기 위해. 그전에도 소피아는 연금술사 관련 노예에 대해 물어봤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왕도의 다른 상단에는 있을 테니 가서 찾아보자고 했어요. 소피아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그 친구도 기뻐했어요. 민에게 맡긴 건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마리아도 식료품을 사러 갔어요. 요즘 주인이 너무 과도하게 일하니 영양을 보충해주고 싶었어요. 매번 그 젊은이가 작업실에 들어가면 생산에만 집중하고 몸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의 부담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단지 자빌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연금술사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소피아는 돌아와서 마리아를 도와 음식을 만들자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내가 끼면 재앙이 될 테니까요. 엘프 소녀도 본인이 전투에만 능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마리아는 언니가 변했다며 이전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대장간에 도착하니 그곳에서 자고 있었어요. 간보 씨는 그 아이가 작업에 너무 몰두해서 막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마 며칠 연속으로 잠도 안 자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민처럼 제작에 열정적인 사람은 드물어요. 그 장면을 보니 그분도 동기가 생겼지만 이 상태로 계속하면 언젠가 쓰러질 거라고 경고했어요. 다음 날 자작마차가 완성됐고 그 젊은이는 기뻐했어요. 샤키가 끌어주길 원했지만 풍이 말 친구에게 전달했어요. 용마는 민을 돕는 유일한 일이니 동의했어요. 두 소녀는 이 마차가 정말 멋지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밖으로는 마차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편안한 큰 집이에요. 타쿠미는 공간을 확장해 마차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작에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보통이라면 하루면 끝날 텐데 마리아는 이 마차 안에서 일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했어요. 게다가 수박이 길을 가는 걸 조종할 사람도 나예요. 그 아이의 속도는 바람처럼 빠르죠. 그래서 풍과 새 친구가 매일 외출하는 거예요. 길은 꽤 울퉁불퉁하지만 안에서 타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미는 마리아가 뭔가 걱정하는지 물었고 옆에 칼날을 달고 싶다고 알았어요. 그렇게 달리면서 괴물도 없앨 수 있으니까요. 타쿠미는 그럴만하지만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하니 그만두자고 했어요. 몇 날 후 수박의 이동 능력도 크게 향상됐어요. 이번 여행에서 미는 안심하기 위해 지인들을 고용했어요. 사자 이빨팀의 그 형님들은 이 임무를 받아들여 기뻐했어요. 그들 외에도 영주의 마차와 피피씨도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민이 새로 길들인 용마에 주목했어요. 왕도까지의 길에서 쿠미도 그들을 부탁했어요. 영주는 자신의 짐이 그 젊은이의 짐이잖아요. 두 분도 마차 안을 구경하고 싶어 했어요. 뭐가 있는지 보자고. 피피씨는 안을 보고 소리쳤어요. 이건 집이잖아요. 타쿠미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 훌륭한 대장장이의 기술과 조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건 세상의 걸작이에요. 영주는 그걸 보고 한 대 맞춰야 진정될 것 같아서 때렸어요. 그분도 이 마차가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했어요. 이런 걸 소유하면 정말 행운이죠. 영주로서 나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서 타쿠미에게 하나 더 만들어주면 100배끄마를 주겠다고 암시했어요. 그 돈은 1억엔에 해당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왕도로 향했어요. 영주는 타쿠미가 이 나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말했어요. 이제 그는 더 발전할 거예요. 타쿠미의 역할이 왕국을 번영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시도니아라는 위협이 그를 노리고 있어요. 재능은 늘 시련을 동반하죠. 그래서 그들은 타쿠미를 악당들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쉽지만 외부 세력은 정말 어렵죠. 장면이 아안으로 전환되며 이제 아나트 여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책에 따르면 그녀는 자신의 상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후 다른 종족들도 생겨났어요. 이 세계의 초기 모델에 기반해서 인간이 모든 것의 정점에서요. 그래서 노예는 주로 짐승인간인 거예요. 다음 날 타쿠미의 그룹은 왕도 비킬라트에 도착했어요. 행복하게도 길에서 위험은 없었어요. 괴물이 가끔 나타났지만 소피아와 마리아가 모두 없앴어요. 풍과 샤키는 정말 강력해요. 그들만으로도 다른 괴물들을 위협할 수 있죠. 호위하러 왔지만 세 사람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여관에 도착한 후 피피시씨는 타쿠미와 왕에게 비슷한 마차를 바치는 것에 대해 논의했어요. 영주도 이것이 재능과 실력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국왕을 만나는 시간은 5일 후예요. 타쿠미가 준비할 수 있나 물었고 이전에 도면과 경험이 있으니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요한 건 충분한 공간과 재료예요. 저녁에 두 소녀에게 알려주며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는 웃으며 모든 걸 준비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녁에 두 소녀에게 내일 이곳 상단에 가서 마차를 제작할 거라고 알려줬어요. 소피아도 그곳 주인이 부톤이라고 알아요. 멀렌의 말에 따르면 재료와 공간이 충분한 이 작업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소피아는 지원자를 더 찾자고 했어요. 이전 여행에서 이미 지쳤으니까요. 이제 며칠 밤을 새우면 쓰러질 거예요. 그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지원자를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밤 상단에 왔으니 원하는 사람을 물어보자고 했어요. 메라도 그렇게 조언했으니 그 젊은이는 동의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상대가 여성이어야 한다고 추가했어요. 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 찾기도 어렵겠는데 또 까다롭네. 다음날 타쿠미가 생산 지원자를 요청하자 듀아를 소개받았어요. 밖에서 마리아는 풍이 보이지 않으니 언니가 찾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발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타쿠미의 거미에게 깜짝 놀랐어요. 소피아는 풍이 함부로 돌아다니는 걸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 소녀에게 사과했어요. 겉보기와 달리 풍은 정말 착해요. 그 소녀가 고대책을 읽는 걸 보고 물었어요. 이곳에서 마법책도 팔리니? 제바는 연금술을 스스로 배우고 있었어요. 잠시 후 양쪽은 공식적으로 만나 인사했어요. 소피아도 후보가 이 소녀라서 기뻐했어요. 타쿠미는 생산 외에도 모험가 일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제바는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족이 굶을까봐 무서웠어요. 타쿠미가 연금술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하다고 하자. 소녀는 말하려 했지만 자신 없었어요. 소피아가 대신 말해줬어요. 그 아이는 스스로 마법을 배울 만큼 뛰어나요. 공통점을 찾은 후 미는 제바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업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로 타쿠미는 그림을 보여주며 해독하라고 했어요. 한눈에 제바는 이것이 나선 사탕을 만드는 법진처럼 보인다고 추측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웠어요. 소녀가 울자 미는 웃으며 손을 내밀어 팀에 초대했어요. 제바의 대답이 완전히 정확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알아보는 건 그 아이가 정말 뛰어난 증거예요. 소녀는 감동받았어요. 마침내 주인을 찾았어요. 계약을 마친 후 소녀는 타쿠미에게 월급을 모두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곳이 너무 가난해서 노예가 돼 가족을 도왔어요. 소피아는 주인을 따라가면 나중에 연금술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주인을 영원히 섬기면 나도 기꺼워할 테니까요. 밖에서 마리아와 풍도새 멤버를 환영하며 기뻐했어요. 제바는 이들이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안심했어요. 장면이 제국으로 전환되며 바카 왕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그들은 타쿠미를 찾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딸은 서둘러 움직이지 말고 종교의 힘을 이용하자고 생각했어요. 단지 광성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 신도들이 분노하고 그를 찾아낼 테니까요.